그리곤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보세요. 정말 이번엔 손가락 그림을 그렸구나. 그렇지? 내가 말해주자 딥스는 자기 손가락을 쳐다보며 보세요. 이젠 손가락마다 파란색 물감이 묻었어요. 파란색 손가락. 자, 이번엔 초록색 손가락이에요. 그리고는 초록색으로 바꾸어 묻혔다. 처음에 난 손가락을 빨강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엔 노란색, 그 다음엔 파란색, 초록색, 또 고동색으로 만들었고 손가락마다 묻혔다가는 닦아버리고는 다른 색을 묻혀버렸지요. 이게 바로 손가락 그림이야. 아이, 치워버려, 딥스야.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야. 딥스는 갑자기 손가락에 묻은 물감을 닦아버리더니 종이 타올을 쓰레기통으로 거칠게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아주 메스껍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손가락 그림. 난 그런 거 재미없어. 그림을 그릴 거야. 손가락 그림보다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단 말이지. 나는 딥스에게 물었다. 네, 수채화 물감으로요. 딥스야, 그런데 이젠 5분밖에 안 남았단다. 내 생각에 5분 안에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딥스는 이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다. 딥스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는 정중히 말하고는 물감 상자를 가지고 왔다. 물이 어디 있어요? 딥스가 묻게 나는 수도를 가리켜 주었다. 딥스는 물통에 물을 채워왔다. 넌 그걸 한 장밖에 그릴 시간이 없단다. 그 다음엔 집에 가야 할 시간이란다. 나는 딥스에게 말해주었다. 내가 한 말은 은연중에 시간의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딥스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림 한 장을 오랫동안 그림으로써 시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난 5분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야 했고 또 다른 요인을 집어넣음으로써 상황을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딥스는 내 말을 무시하고는 말했다. 물감이 흘러요. 난 휴지로 물감을 찍어낼 거예요. 그러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딥스는 빨간색으로 아주 빠르게 줄을 쭉쭉 긋고는 색상원의 색깔 순서대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종이의 구석구석에 찍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자꾸 찍어 놓더니 이 동작을 다 마쳤을 때는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하늘, 잔디, 꽃, 태양을 그린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물감통에 있는 물감을 모두 사용했으며 완성된 그림은 그림 자체의 연관성, 형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딥스는 갑자기 무척 수줍어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건 선생님 집이에요. 난 이걸 선생님께 드릴 거예요. 넌 이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그림을 가리키며 묻자 딥스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고맙다라든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간단한 말 대신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들의 의사소통을 더 부드럽게 하려는 의도에서였고 너무 서두름으로 인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애가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었을 테니까. 내가 급작스레 칭찬을 하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내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뒤엎어 씌우려고 간섭을 하게 된다면 딥스는 곧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그만두어 버리게 될 것이었다. 딥스는 연필 집어들어 정성 들여 문에 자물쇠를 그려 넣었다. 딥스는 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들도 집 밑의 부분에 그려 넣었다. 그리고
창문 하나는 밝은 노란색으로 크게 그려 넣었다. 그 창문 안에는 빨간 꽃 화분을 그려 넣었다. 이 그림은 놀랄 만큼 창의적인 예술품이었고 딥스 나름의 독특한 방법으로 완성되어졌다. 딥스는 나를 쳐다보았는데 눈빛은 밝은 파란색이었다. 딥스의 얼굴은 불행감과 공포가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다. 딥스는 그림에 있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는 자물쇠가 있어요. 자물쇠로 아주 빨리 잠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깜깜한 지하실도 있어요. 나는 딥스의 그림을 살펴보고 그 아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집에도 자물쇠가 있고 어두운 지하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구나. 딥스는 그 집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문에 그려진 자물쇠를 만지며 나를 쳐다보았다. 이 집은 선생님께 드리는 거예요. 딥스는 두 손을 맞잡고 손가락을 비비며 서 있었다. 이건 이제 선생님 집이에요. 그리고는 딥스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집은 놀이방도 가지고 있어요 하며 빨간 꽃이 담겨있는 밝은 노란색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라, 알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놀이방 창문이로구나. 그렇지? 그래요. 딥스는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딥스는 수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더러워진 물감통을 비우고 물을 아주 세차게 틀어놓았다. 바로 그때 교회종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딥스야, 들어봐. 이젠 집에 가야 할 시간이다. 너도 저 교회 종소리가 들리지? 갈색 물감은 물을 갈색으로 만들고 주황색 물감은 물을 주황색으로 만들어요. 딥스는 내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자기 말만 했다. 그래, 정말 그렇단다. 나는 그 애가 갈 시간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애가 내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척하였다. 이건 뜨거운 물, 그리고 이건 차가운 물이야. 차갑고 뜨겁고, 틀고 잠그고, 틀고 잠그고. 넌 뜨거운 물, 찬 물이 아주 재미있다는 것을 알아냈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딥스야, 내가 우리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지? 그는 손을 맞잡고 비틀면서 나를 향해 돌아서는 모습이 아주 비참하고 불행하게 보였다. 에이, 선생님, 이건 집 그림을 한 장 그릴 시간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엔 그건 너를 떠나게 할 거라고 말하세요. 그는 거칠게 말했다. 나는 딥스가 얼마나 정서적인 불안과 언어면에서 혼동을 해왔는가를 알았다. 이 아이는 지적인 면의 성취 능력이 고도에 있으면서도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얼마나 그 능력이 저해받고 있는가. 딥스야, 내가 그렇게 말했단다. 그리고 넌 그림을 한 장 그렸으니까 이젠 집으로 가야지.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난 이쪽에 잔디와 꽃이 더 필요해요. 딥스는 갑자기 말했다. 그것을 그릴 시간이 없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을 시간은 다 지났는걸. 딥스는 인형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난 이 집을 고쳐야만 해요. 난 이 집 문을 모두 닫아야 해요.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 그렇지만 이제 내 시간은 다 지났단다. 오늘은 그만 가봐야 한단다. 좀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세요. 딥스는 흐느꼈다.
나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어. 하지만 너는 다음 주에 다시 올 수 있잖아. 다음 목요일에. 나는 딥스의 모자와 코트, 신발을 집어들었다. 딥스는 책상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딥스의 머리에 모자를 씌워줄 때 그 아이는 눈물이 괴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딥스는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다. 금요일에 다시 와요? 너는 다음 목요일에 다시 오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내가 놀이방에 오게 되는 날이니까. 딥스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소리쳤다. 아니야, 딥스는 안 나가. 여기서 딥스는 안 나가. 절대로 안 가. 딥스야, 나는 네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 하지만 너와 나는 일주일에 1시간씩만 이 놀이방에서 함께 지내도록 되어 있단다. 1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무리 있고 싶고 내가 그러기를 원한다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해도 그날의 약속을 끝이 나는 거야. 그날의 약속은 끝이 나는 거야. 우리는 이 놀이방을 떠나야 하고. 자, 이젠 가야 할 시간이야. 정말로 시간이 좀 지났단다. 다른 그림을 더 그릴 수 없어요? 눈물이 그의 볼에 흘러내렸다. 오늘은 안 되는데 선생님에게 줄 그림이에요. 선생님 드리게 꼭 한 장만 더. 그는 간절히 청했다. 아니, 우리 시간은 이제 다 끝났어. 딥스는 내 앞에서 울었 있었다. 나는 코트를 입혀주며 말했다. 딥스야, 어서 코트 소매 속으로 팔을 집어넣어라. 딥스는 그렇게 했다. 자, 이제 앉아 있어. 내가 신발을 신겨줄 테니까. 딥스는 앉아서 안 가. 집에 안 갈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며 그는 계속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안단다. 어린 아이는 예측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는 현실에 입각한 제한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 법이다. 나는 딥스에게 그의 행동과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데 조금은 깨달은 것 같이 느껴졌다. 또한 내가 바랐던 것은 오늘의 이 한 시간이 그 아이 자신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불과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한 번에 다른 모든 인간관계나 경험을 앞질러 할 수도 없으며 또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갖게 될 매주의 만남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치료적인 경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척도는 한 개인이 그 놀이치료 시간에 내놓은 것과 정신치료 시간으로부터 얻은 것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졌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만일 정신치료가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된다면 나는 그 치료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딥스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심리적인 독립심을 얻음으로써 점점 다시 찾게 될 그의 능력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랐다.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 애를 힐끗 보았더니 책상 위에 물이 든 우유병을 집어들고 젖먹이 아이처럼 빨고 있었다. 마침내 신발이 다 신겨졌다. 자, 이제 신발을 다 신었구나. 물감병의 뚜껑을 닫을까요? 딥스는 기회를 한 번 더 잡으려 하였다. 지금은 안 돼. 그러면 다 말라버릴걸요? 그냥 뚜껑을 열어 놓으면 마를 거야. 나중에 내가 닫아둘게.
손가락 그림 물감통에도 뚜껑을 닫을 거예요? 딥스는 또 물었다. 그래, 그것도 할게. 붓도 빨고요? 그래. 딥스는 한숨을 쉬었다. 이젠 꼬투리를 생각해낼 기운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갔다. 나가자마자 딥스는 갑자기 멈춰서서 문에 달려있는 놀이 치료방을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을 뒤집어 놓고 문을 쓰다듬으며 우리 놀이방 하고 말했다. 딥스는 대기실이 있는 쪽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